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일요일인데, 음, 시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시황은, 말씀드렸던 시황은, 자, 5일선 위로는 올라왔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예고했던 대로 21선 위로도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이미 올라왔죠? 지난주에 올라왔어. 근데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기부터 해야겠네. 그죠? 일단은, 이렇게 내려갈 때, 볼린저 밴드가 확산해서 5일선이 20도 깨고요. 20선이 60도 깨고, 이러고 내려왔으니까, 얘가 5일선 위로도 올라갈 거고, 21선 위로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지는 예측할 필요가 없지만, 어찌됐건 어디까지 내려가던 저점 신호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나오면 5일선 위로도 21선 위로도 올라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내려가던 게 어디가 저점이냐, 두 가지 신호를 보자고 했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아래로 꺾이고, 그 다음에 캔들의 저점이 높아지는, 양봉이 더 좋다. 그지? 그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죠.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확산을 하면서. 그러다가 요날 어떻게 됐어요? 요날 캔들의 저점이 높아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였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죠. 5일선 위로, 20일은 둘째치고 5일선 위로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 그죠?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10일이나 중심선까지는 반등을 준다. 여기 중심선까지 갔죠. 그런데 이 이후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면 중심선 위로 갈 수 있다. 중심선 위로 갈 수 있다. 그죠? 근데 얘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는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21선 위로 올라올 차례인데, 어떻게 올라오느냐? 5와 20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 첫 번째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5일선이 21선을 다이렉트로 골든 크로스 내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엔요, 이렇게 5일선이 데드 크로스 났으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날 듯 하다가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도 있다. 그죠? 요것도 쌍바닥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꺾였다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못 넘고 골든 크로스를 못 내고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갖다 지켜주고 올리면은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요게 다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지난주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밑에서 시작했다가 올려놨으니까 올선이, 요거는 밑에서 쌍바닥이 나온 형태예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1번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20일 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 우린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자리, 주가가 위로 가면서, 그러니까 중심선이 위로 가면서 확산하는 자리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가? 21선을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을 한다.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한다. 여기가 대박자리요. 두 개가. 대박자리라면 이제 매수가 가능한 자리겠죠. 좋은 자리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돼요?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으로 들어가죠. 어찌됐건 21선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5와 20이 골드가 났죠. 캔들이 올라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골드가 났죠. 5와 20이. 골드가 났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이거야. 다음 주에 일어날,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순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측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예측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있어. 무조건 일어나야만 한. 여기서 우리가 5일선 위로도 가야 되고요. 심지어 21선 위로도 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등 줬다 이게 죽는다기보다는
죽던 뭐 하든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또 21선 위로도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거지. 그죠? 그 다음엔요. 이제 이걸 보면 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뭐예요? 5와20이 골드가 났어.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20이 내려오는데 5일선이 이렇게 골드가 났어. 그 다음 순서는요. 무조건 예측하지 말아야 될 거. 처음에 예측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얘가 지금 5일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확산하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 또 얘가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를 예측을 자꾸 하려 그래. 고점이 어딜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3,300까지 갈까요? 뭐 3,250까지 갈까요? 뭐 이렇게 질문들 하시잖아요. 이건 예측할 필요 없다. 예측할 필요 없다. 그쵸? 밑에서 저점이 나오는 징후를 잡았듯이 위에서도 고점이 나오는 징후를 잡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도 고점이 나오는 징후를 잡으면 되잖아요. 이제 꺾일 거야. 5일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요. 21선 아래로도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지, 그거는. 그렇게 내려올 신호를 갖다가 잡으면 되잖아.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고 무조건 일어나야 돼. 이거는 뭐예요? 일단 캔들은 5일선 아래로 내려온다. 그 다음 순서는요. 추세 파동에서 20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5일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골드가 나면서 올라갔어. 그 다음은요.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돌려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계속 살아서 움직일 파동으로 이어질, 그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얘가 다시 꺾이면 쌍봉이 되는 거고,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종가상 넘어가 버리면 요거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이어진다. 20일의 추세 위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는 밑에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내려올 차례야. 20m로.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올지는 예상하지 말자.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골드 났다가 5일이 21m로 내려오기 전에 여기처럼 내려오는 게 정상이지만 내려오기 전에 위로 돌면 희망이 있어. 그 다음에 요번에 올라갔던 고점을 갖다가 돌파해버리면 얘는 파동으로 이제 이어져서 올라가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처럼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서 5일선이 외바닥 다시 내려왔다가 저점을 보고 쌍바닥 쪽 5와20이 골드나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엔요. 신호는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죠. 그러면 5일선이 이제 2m로 내려와야 돼. 20m로. 근데 안 내려오고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앞에 고점을 종가상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또 가요, 계속. 그러다가 또 5일선 밑으로 또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일선이 20m가 데드크로스 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데드크로스를 안 내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점을 또 돌파하죠. 데드크로스 나야 될 때에서 안 나고 올라가면,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계속 간다. 그죠? 여기 또 5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5일과 20이 데드크로스가 나야 되는 자리인데 또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요 앞에 고점을 종가상 못 넘고 5일선이 다시 깨졌죠. 이러면 꺾인다. 쌍봉 주고 이제 내려온다. 여기는 계속 전고점을 돌파했고 여기는 돌파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현금 무진장 만들자라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고점, 여기서 7월 달,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밑에서 골드가 나가고 있지. 그 다음 순서는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건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거고, 심지어는 21선 밑으로 5일선이 내려와야 되는 파동이지만 안 내려오고 가는 방법도 있다. 이게 뭐냐면 다행스러운 게요. 얘가 여기서 급락했잖아요. 근데 각도상 얘가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다행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옆으로 이렇게 기어.
반등을 주지만 이걸 뭐 월가에서는 뭐 데드캣 바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고양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고양이가 땅바닥에 맞아도 어떻게 돼? 퉁 튕겨 내려온다. 그러다가 이렇게 파동이 작아지다가 그죠? 지하를 뚫고 또 내려가는 거지. 퉁퉁퉁 하다가 맨홀 속으로 뚝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얘가 살아날 놈은요. 맞고 어떻게 돼요? 공을 갖다가 떨어뜨리듯이 그지? 팡 탱탱볼 같은 거 다시 쿵 하고 튀어 오릅니다. 이래야 돼.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이거야. 이평선이 아니라도 리바운딩이 세게 올랐어. 그 다음은요. 둘 중에 하나요. 얘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가격 조정으로 옆으로 간 다음에 조정을 보이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갔다가 어떻게 해? 다시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 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뭔 얘기야? 갔다가 조정을 옆으로 보인다라는 건 뭔 얘기야? 5와20이 골드 났다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긴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보이지만 5일선이 20m로 내려가지 않고 돌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올랐다가 조정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 근데 얘가 훅 내려왔다는 건 뭐야? 20일이 내려오는데 5일이 골드 났지만 다시 5일선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급락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지?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5와 20이 골드 났다 이제. 그 다음은 20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명확한 거는 뭐다? 캔들은 5일선 밑으로 일단 내려온다. 그 다음 순서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갔다 내려올지는 모르지. 근데 생각해보면 돼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거야. 볼린저 밴드와 캔들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할 때 저점 잡을 때 있죠. 볼린저 밴드는 순서가 있어. 확산을 해요. 얘가 만약에 중심선이 위로 가면 위로 확산이요. 위로 확산하다가 어떻게 돼? 밑으로 가는 것부터 볼까요? 여기서니까. 얘가 이렇게 확산을 하는데 중심선이 밑으로 가, 여기처럼. 이렇게 가면 캔들은 밑으로 확산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상한선이 꺾입니다. 그러다가 하한선이 꺾여요. 그죠? 뭘 향해서? 중심선을 향해서. 여기와 중심선과 하한선의 거리와 상한선과 하한선의 거리는 똑같아야 돼. 항상.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얘네가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볼린저는 다시 확산을 해. 확산을 할 때 얘가 확산을 하는데 얘가 이때 중심선이 위로 돌면 위로 확산이죠. 캔들은 이 위에서. 그랬다가 위로 확산하다가 처음에 나타난 신호가 뭐예요? 내려가면서 확산할 때는 상한선이 꺾였잖아요. 이제는 하한선이 먼저 꺾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캔들의 고점이 낮아지면 5일선 아래로 내려온다는 신호가 돼요. 거기가 신호가 됩니다. 그걸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5일선 아래에서 나 이제 올라갈 거라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똑같다고. 볼린저가 지금 확산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각도는 약하지만, 그죠? 각도는 약하지만 확산 중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나온 신호가 하한선이 위로 치켜든다고. 얘가 치켜들어요. 탁 치켜들어. 그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위로 가고 있으니까 상하선도 위로 가고 있고 세 개선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이거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볼린저 밴드에 두 가지 패턴이 있어. 5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상한선이 계속, 물론 하한선은 치켜들었지 이미. 그래야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는 신호니까. 그죠? 지금은 세 개선이 다 올라가는 패턴에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상한선이 꺾이는 놈이 있는가 하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놈이 있어요. 얘가 계속 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꺾여버리면 중심선을 5일선을 깨져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여드니까 캔들은 중심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수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잡으면 20일 밑으로, 5일선이 20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주가도 움직이는. 근데 그거를 보조적으로 그냥 기다리면 안 보이니까 보조적으로 선제적으로 타이밍을 잡거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그냥 활용하는 것 뿐이다. 모르는 것보단 훨씬 알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다. 일단은 하한선이 먼저 지켜되고요. 캔들의 고점이 낮아지면 5일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다고 5일선이 무조건 20 밑으로 내려오느냐? 그건 아니다. 데드크로스가 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날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선이 꺾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 중심선이 밑으로 꺾여야 돼. 그러니까 이격이 없다 보니까 20선 밑으로, 그러니까 5일선 자체가 20 밑으로 꺾이는 모습은, 그런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확산할 때 중심선. 12개 전 종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힘들어져. 그죠?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올라가다가 우리는 어디서 현금화를 또 해야 돼. 밑에서 샀으면 어디서 현금화해야 돼요. 하한선이 지켜되고 캔들의 고점이 낮아질 때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거에서 변형 형태는 나중에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면서 좀 깊이 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요, 5일선 타고 가고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 거다 예측할 필요 없다. 그냥 타고 가면, 볼린저 밴드 확산하면서 5일선 타고 가면요, 그냥 계속 달리시면 돼요. 그죠? 계속 달리다가 어떻게, 하한선이 탁 치켜들었다. 그때는요, 봤더니 캔들의 고점도 낮아지네?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분봉 들어가면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봉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쌍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쵸? 거기에 볼린저 밴드도 탄력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모습이 나오면 안 되지. 5일선 밑으로 깨졌다 이러면요, 깨졌는데 상한선이 꺾였다, 이건 더 빠져 향후에. 그러니까 깨졌다, 나는 깨질 때까지 봤어, 깨지는 것까지 확인했어. 근데 그러면요, 상한선이 꺾인다 이러면은 5일선 반등 줄 때가 매도 치고 나가는 자리예요. 바로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상한선이 꺾였다, 5일선까지만 보시면 돼. 그 위로 올라가고 하고는 많이 올라가 봐야 쌍봉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격이 좁아. 중심점 상한선과. 그러면은 뭐야? 내려오더라도 일단 수축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방향성이야.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때는 수축 들어와서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 수축 들어올 때는 12개 전 종가를 깨느냐 안 깨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중심선이 밑으로 꺾이면서 확산하느냐 위로 돌면서 확산하느냐가 나와요. 그치? 그거를 체킹하시면 된다. 지금은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되고, 얘가 그 다음에 하한선이 치켜들 때, 그리고 고점이 낮아질 때, 요때를 조심을 하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똑같아. 여기도 보시면 바로 직전 앞에도 보자고. 얘가 어떻게? 자, 볼린저 밴드 확산은 20 위로 올라갈 때 확산하고요. 정고점 돌파할 때 확산 나온다 그랬어. 그죠? 확산 나왔어요. 그러다가 얘가 내려올 때 어떻게 냐, 자, 즐기세요. 그러다가 하한선이 이렇게 위로 치켜들죠. 5일선 위죠.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선 디스크 관리 일단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시초가가 5일선 밑에서 시작해 내려왔죠. 5일선 밑으로. 그 상한선은 아직 올라가네. 그래도 이 5일선이 깨졌으니까 5일선 반등 줄 때 도망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렇다. 순서가. 아시겠죠? 전부 확산하다가, 여기도 확산하다가 어떻게 돼? 하한선이 먼저 치켜들어요. 5일선 위에서.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축 들어오죠. 수축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 12개 전 종가를 안 깨.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을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힘이 아직 남아있구나. 힘이 죽었구나. 요 정도를 볼린저 밴드의 모습으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지금은 시장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즐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왔다 들렀다 하는데, 제가 8월 고점, 8월 넷째 주 전후, 그지? 요렇게 가격 조정다운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번에는 또, 자, 봐봐. 5일선 다시 돌렸어요. 21선 위로 골드가 나고 21선 돌려요. 또 여기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요, 20 밑으로 내려와도 뭐요? 또 20 위로 올라가. 또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올라간다.
그지? 그 다음 순서는 뭐야? 이제 60위로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60위로 올라가는 거는 240 위에서 올라갈 거냐, 240 밑에서 올라가. 여기까지 가면 또 이제 길어져. 근데 그 향후에 요번에 가격 조정다운 가격 조정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은 언제 나온다? 10월에 고점. 이게 10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애매해. 이것도 전후기 때문에 10월 넷째 주인데요. 넷째 주 전후에서 고점 여기는 조심하자. 그러니까 10월 달 또 되면은 우리 저기 8월에 고점 잡을 때 8월 달 되면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리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 근데 요거는 10월 좀 늦춰서 10월에 초반부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전후 지나면서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다시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럴까요? 왜 10월 정도가 될까? 뭐 기술적으로도 10월로 잡혀. 10월 넷째 주로 잡히는데 요거는 또 이슈적으로 뭐 스토리를 갖다가 붙이자고 하면 뭐가 있을까?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없어.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막 돈을 갖다가 그죠? 어디다 투자하고 막 정책적으로도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는데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야. 선거 앞이기 때문에. 그지? 만약에 그런 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발성. 내려오면은 매수하는 모습을 가져야겠죠. 근데 미국 쪽이나 그죠? 해외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테이퍼링.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예전에 버냉키가 테이퍼링 했다가 한번 호되게 시장에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다르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다 알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테이퍼링이 뭔지 잘 몰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테이퍼링이 뭔지 알아. 그죠? 자세히는 몰라도, 저걸 하면은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고,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다 작살날 수 있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이 정도는 다 알 정도야. 그지? 근데 어찌됐건,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시장은 이미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다. 지금은 미국이 조용히 티 안 나게 MMT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무제한 돈 풀기.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건 조기가 아니라 더 늦어진다.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아예 할 수는 당연히 하겠지만 계속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올해 안에 안 할 수 있어요. 하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늦어진다. 근데 금리 인상은요. 이건 더 늦어져요. 원래 예고했던 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이건 무슨 얘기야? 시장의 상승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달, 11월달 요즘에 10월 말부터 11월 초 요때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쪽에서. 부채 상황. 그렇죠? 부채 상황. 상향이나 뭐 연장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돈을 더 빌려서 돈을 막 풀어야 되나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못 내. 부채 상한 이거에 걸려갖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인프라 투자하고 뭐 3조 뭐 몇천억 5천억인가요? 뭐 한다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 민주당 독자적으로 막 강행을 하고 이런 공화당에서 어떻게 그러면 니네 이거 부채 한도 상한 이거 하는 거 우리 합조 안 할 거야? 라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돼 어차피. 돈 풀기가 안 된다고 더 이상.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옐런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셧다운 된다. 부도가 난다. 이거죠. 부도가 난다.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때 되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뭘로 해요? 이런 게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항상 외부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지. 그게 딱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뭐 앞두고 있어? 올림픽. 이거는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야, 일본 하계 올림픽. 그죠? 일본 하계 올림픽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중국 동계 올림픽 까기가 시작될 거다. 중국 올림픽 까기. 그래서 일본 올림픽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시장.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근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 근데 이때야.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과 마찰이, 미국 간의 마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왜? 중국 동계올림픽 뭐 보이콧을 하든,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하든, 뭐 테러가 일어나게 하든, 뭐 방법이 많지. 재해로 문제가 되든, 아니면 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로 문제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발점, 그러니까 항상 싸움도 시작하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언제다? G20 정상회의가 또 공교롭게도 10월 말일에 있어요. 10월 말에. 이게 정치적으로 시나리오를 붙이자면 그런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셧다운이 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이 셧다운 될 수도 있죠? 셧다운 될 수도 있어. 그쵸? 안 되게 해야겠지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뻔한 얘기잖아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그치? 순서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앞에 내려왔던 거는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 미국이 신용등,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쏟아져. 뭐가? 안 좋은 뉴스들이. 큰일 났다. 미국이 흔들린, 미국이 부도났다. 그럼 우리는 수출 수입이 1위가 미국이야. 2위가 중국이고. 거기 미국과 중국이 싸워도 우리는 먼저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그죠? 미국이 부도가 난대. 돈이 다 엮여있죠. 그럼 중국도 부도가 나고 우리도 부도가 나고 연쇄적으로 전부 부도가 날 수 있는 분위기야라고 공포를 조장을 하겠지. 그쵸?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거기가 바닥이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지? 근데 이거는 아직 향후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 그죠? 이거는 뭐 11월 달에도 나올 수 있고 12월 달에도 나올 수 있고 1월 달에도 나올 수 있고 그건 몰라. 근데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뭐다? 10월 말, 11월 뭐 초중, 그죠? 11월 셋째 주, 넷째 주, 12월 첫째 주 뭐 요쯤 되면 요 어딘가에 고점이 나오고 요번엔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지? 지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도 쉴 날이 없네. 그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다. 이거는, 이걸 무조건,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요런 악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지 않아. 요번에 우리 여기 빠질 때도요, 생각했던 테이퍼링 아니었잖아. 그냥 아시아 쪽에, 그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대만, 한국, 중국, 홍콩 이쪽을 갖다가 조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때리면서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외국인들 다 떠나냐? 아니라니까. 그쵸? 안 떠나.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채권과 환율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환율도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했듯이 환율도 급락하고 있어.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셧다운 되거나,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평가사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나오는 그 언저리쯤이 뭐다? 오히려 시장의 바닥. 그러면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떨어지면 그 투매를 용기 있게 딱 받아내는 모습도 있어야 돼. 그러려면 또 이게 빠졌을 때 그게 나와서 밑에서 받으려면 또 현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위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위를. 현금을 만들어야지. 그쵸? 그래서 시기도 곧쯤 돼서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런 이유로 밀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때쯤이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자. 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지금 생각은 매주 시황을 좀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별일이 없으면 올려드릴 생각이고, 그러면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매일 시장 얘기는 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번에 작은 요거 지금 상승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지 말자. 그 다음에 신호를 보자. 내려오겠다는 신호 딱 두 가지다. 볼린저 밴드 한선이지. 여러분들 이것도 볼린저 밴드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봐야 되는겨? 그러면서 이제 HTS 차트에다 딱 키면요, 설정이 달라요.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거랑 또 다르니까, 요거는 유튜브에도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방법이랑 다 올려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든지 매매 방법이 됐든 보조 지표가 됐든 뭐가 됐든 무기잖아.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할 줄 몰라. 아무리 좋은 총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어줘도 내가 이걸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서 이거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가네? 뭐가 막혀있나? 이렇게 받다가 당겼는데 내 얼굴에 대고 쏘는 상황도 생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고 사용을 해야 돼. 모르고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간단하게는 지금 자리는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위에서 조금 눌리겠다라는 신호는 먼저 5일선 위에서도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볼린저가 확산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야. 확산 구간이에요. 그죠?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통 근데 정고점 전후 오면은 조심을 해야 되죠. 정고점 전후 오면은 확 내려갔다 확 올라온 거니까, 정고점 전후 오면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 근처쯤 왔을 수도 있고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5와20이 골드났으니까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건 명확한 거고, 그 다음은 5일선이 20 밑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20을 위해서 돌릴 거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요번에 올라갈 때 이거는 예측하지 말자.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고요, 캔들의 고점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30분 봉상 고점이 낮아지는, 30분 봉에서 21선이 쌍봉이라던가, 그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내가 못했어. 5일선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상한선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꺾이네? 이러면 5일선 반등 줄 때 나가자. 그때 나가도 된다. 그죠? 천천히 지금은 즐기자.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도 또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즐겁게 시장 잘 대비하시고, 이제 슬슬 조심해야 돼요. 5일선 위로 올라가면요, 5일 동안 위에서, 이렇게 5일 동안 반등이 위로 간다. 근데 어떻게 돼? 5일 동안 5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면요, 5일 더 간다요. 그죠? 그러면은 주봉에 가면은 양봉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떻게 돼? 이거 볼까요? 그렇겠지? 응. 5일 갔으면 5일 내려와야 되고, 5일 내려왔으면 5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5일 내려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또 5일 더 내려온 거고, 근데 5일 올라갔는데 5일
더 올라간 거니까 양봉이 2개가 나오고 음봉이 2개가 나오고 한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뭐야? 오늘 주말이니까. 양봉이 될 거냐, 음봉이 될 거냐?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주봉 보면서. 시초가, 내일 월요일날 시초가 대비 밑으로 내리면 음봉이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럼 요번 달, 첫째 날, 둘째 날 내려와 봐서 음봉 만들면 요번 주는 음봉이구나. 요번 주 내내 못 갈 가능성이 높지. 시초가를 뚫어서 양봉이 되기 전까지는. 밑에가 열려있게 돼버리는 거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건, 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에 또 그 다음 순서, 이거를 계속해서 모아놓으시면요, 뭐가 되냐면, 시장이 됐던 차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요 순서 안에서 움직여요. 주가도 움직이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항상 그 자리마다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거야.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위로 가면은 상관없잖아. 밑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만 내가 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놈의 순서를 알고 신호들을 알게 되면 불안한 게 없어져. 심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쌀때기나 딴 거 공부하지 말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나 원리나 그죠? 기법 이런 거 공식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원리를 알면 다 해결이 된다고 편안하게. 그거는 공식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주식은 어떻게 돼? 대응이에요. 대응. 매수와 동시에 그죠? 매수를 했으면 거기서부터는 대응이다. 대응.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이고요. 캔들의 저점이 높아졌어. 5일선 아래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매수죠. 매수를 했어. 그 다음부터는요. 대응이에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죠? 근데 가다가 여기 신호가 나왔어. 매수 신호가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선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얘가 밑으로 급락을 줘버려. 이러면요. 대응을 해야지. 매수와 동시부터는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에요. 신호 나왔다고 무조건 그렇게 간다? 아니요. 반대적인 신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 물론 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알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빠질 거다라는 신호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건 어떻게 돼?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쵸? 그 정도만. 근데 또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주식시장 그 변수들을 다 기술적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응을 해야 돼요. 매수부터는, 매수 전에는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지? 그런 게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요, 매수 이후부터는 대응이 더 훨씬 비중이 크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